안녕하세요. 담임 법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새해 맞아가 첫 번째 그 이민 세미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파리 비자를 TSS에서 SID로 바꿨죠. 근데 이것도 바꾼다고 하고 수요일날 얘기하고 토요일날 바꿨어요. 근데 수요일날까지도 자세히 어떤 내용이 바뀔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바로 바꿨습니다. 그 토요일날에 발표된 내용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난리쳤죠. 그때. 근데 이때도 완료가 안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SID 비자를 완료를 못 시킨 것 같아요. 법령을 개정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민성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 SID 비자가 처음에 초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안 펀드가 뭐냐면 그 스폰서 비자들이 고용주가 이제 그 호주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이 교육비를 원래 1년에 2,200불이죠. 일반적으로는 10만 불, 10밀리언 이하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10밀리언 이하이기 때문에 1년에 1,2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숏텀은 내년에 옛날에 2년이니까 2,400불, 롱텀은 4,800불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그냥 비자는 4년 주고 그러면 SAFP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그냥 인스톨먼트처럼 내자. 이게 원래 초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했는지 포기했어요. 포기.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지금 포기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포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SID 비자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한 거지만 SID 비자가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민성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바꾸는 기간이. 그래서 SAFP는 지금 현재 약간 그림이 어떻게 갖고 있냐면 TSS와 SID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사이에 있습니다.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현재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SAFP는 지금 옛날에 TSS 비자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자 기간이 숏텀, 미들 롱텀이 이제 사라지고 그냥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코어 스킬 리스트 안에 있는 직업군들은 여러분이 1년부터 4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대부분 다 3년을 선택하죠. 숏텀보다 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한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는 사파리 노미를 넣어 놓으면은 그 직업군에 대해서는 비자는 계속 넣을 수 있어요. 단지 코어 스킬 리스트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조금 재밌는 건 이게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 사파리 비자에 노미를 접수한 케이스 중에 사파리를 안 넣었던 케이스는 그 심사 기준이 약간 SID 비자로 조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미 접수한 때에는 그 기존의 노미 심사대로 하고 비자는 사파리의 조건을 따라가고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제가 봤을 때는요. 사파리 SID 비자는 지금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계속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졸업생 비자에 대한 것도 수정을 했어요. 또 수정 한 번 더 했습니다. 졸업생 비자의 학위 레벨 조건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때 하이어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레듀에이션 디플로마, 그레듀에이트 서티피케이션 또 2년 이상 공부하게 되면은 졸업생 비자 신청을 가능하게 해놨었어요. 그 법령세. 그때 접수하신 분들 있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잘못 넣지 않았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비자 학교 가가지고, 비자 학교는 아니죠. 비즈니스 학교 가가지고 2년짜리 공부를 하게 되면 굳이 내가 대학교를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생 비자 2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삭제시켰어요. 삭제는 아니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백은 하지 않았는데 독립적으로 위 학위만으로 신청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플링이 돼요. 커플링. 이게 마스터나 바첼로 커플링 되지 않은 이상은 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 12월 14일 날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더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만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기술심사 기간에 대해서 189, 190, 49, 482, 494 비자에 적용이 되겠죠. 이것도 12월 14일 날 업데이트 했는데 기술심사 기간을 이민성에서 선정합니다. 지들이 하기 싫으니까 이민성 기술심사 기간을 선정하겠죠. 그리고 기술심사 기간을 좀 더 관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89, 190, 49, 482, 494를 못 넣게 하려고 하면은 기술심사 기간을 조금 괴롭히면
그들이 심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뭐 이민성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은 기준이 같은 좀 불명확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원하기를 하겠죠. 그러면 기술심사 기관이 거기 따라서 해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좀 더 기술심사 기관들이 심사하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LL에서 레이버 어그리먼트. 지금 현재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지금 482 비자 원래 SID 스트림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원래 적혀 있었냐면 TSS SID로 바뀔 때 이랬어요. 일반 첫 번째 스페셜리스트 스트림, 그 다음에 코어 스트림, 그 다음에 에센셜 스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원래 482 TSS 비자에 있는 세 번째 스트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없애고 그냥 SID 비자를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원래는 전에 이제 2023년 12월 달에 할 때는 이걸 에센셜 스트림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가 또 만 것 같아요.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TSS에도 존재하고 지금 SID에도 존재합니다. 원래 이게 에센셜 스트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SID 비자가 약간 과도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바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투명성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건 레이버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는 186, 고용주스폰 비자, 482, 494 요거 다 고용주스폰 비자죠. 하나는 시티 쪽이고 하나는 외곽 쪽이고 하나는 영주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법적인 명확한 근거를 좀 강화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금 독특한 건데 이게 패밀리 바이오런스 법령을 조금 바꿨는데 이게 비자가 여러 가지 있죠. 비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정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도 영주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민상에서 뉴스가 이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12월 7일 날 이걸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TRT 186으로 가려고 할 때는 기존의 고용주가 중요하지 않고 고용주가 바뀌면은 모든 게 리셋돼요. 클락이. 타이밍 리셋돼서 3년 안에 2년 동안 다시 뭐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다이렉트 엔트리 186을 가거든요. 기술심사 하고. 근데 그거를 고용주와 상관없이 서가 있는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경력을 카운팅해서 그 다음에 186을 지원할 수 있도록 TRT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SID 비자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 지시사항 111번 111번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장관 지시사항이 109번짜리 있었거든요. 그거를 111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12월 19일 날 발표했죠. 얼마나 급했으면 거의 휴가 기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은 기존에 원래 그 학생 숫자를 제한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실패했죠.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게 야당에서 반대를 했으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려고 이민상에서 머리를 짠 게 뭐냐면 이 장관 지시사항 111입니다. 장관은 법령을 바꾸지 않아도 장관 지시사항으로서 이민성 내부적으로 심사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장관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자, 장관의 지시사항 111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특정 각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그 학교죠, 학교가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숫자 이상의 비자가 승인된 경우는 그 학교에 대한 심사를 천천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인도 안 주고 거절도 안 해주고 막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비자가 안 넘으면 게이팅 하다 보면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올해 신청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학생 비자가 제 생각에 상반기에 승인이 안 된 케이스는 하반기에 승인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약간 속도전이긴 한데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일찍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하게끔 만든 게 장관지시사항 111이에요. 조금 이상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뭐 대학교 위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청하게 된다면 그 대학교만 비자가 엄청 나오겠죠. 특히 뭐 원래는 그 학생 비자 제한법에서는 각 학교마다 코타가 있어 그 이상을 COE를 발행을 못 하거든요. 비자 못 넣게 돼요. 그러면 이민성은 아예 비자 심사를 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화시 되니까 학교에서 이민성 할 일을 학교에 떠넘기고 학교에서 좋은 학생 받으면 자기들 그냥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민성이 할 일이 없어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민성이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비자 넣으면 거기서 또 심사를 해서 거절하고 승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려고 또 꼼수를 부린 게 바로 장관지시사항 111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특정 숫자는 비자가 나와요, 그냥. 근데 그 다음에는 심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비자가 잘 안 나오겠죠. 심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정한 뭐 외곽 지역, 테입,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뭐 연구과정, 박사과정 이런 거 아니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는 심사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비를 준비하고 있으면 네, 빨리 넣으세요. 네, 순서도 중요합니다. 요거 장가지상의 웃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순서예요. 순서를 얼마큼 빨리 넣느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2월 20일. 그죠? 또 오늘 급했으면, 12월 며칠이죠? 12월 20일이죠. 12월 20일. 12월 20일 날 또 발표했습니다. 학생비를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저렇게 발표를 할까요? 자, 2025년 1월 1일부터 학생비자, 호주 안에서 신청한 학생비자를 어떻게든 넣지 못하게 하려고 이민성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호주 안에 있는 학생비자와 호주 밖에 있는 학생비자의 접수 조건이 달라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호주 안에 있을 때는 원래는 학교가 COE를 발행 안 해도 넣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약간 어뷰저 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호주 밖에서는 무조건 COE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호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호주 안에 있으니까 뭐 COE가 없어도 COE를 나중에 첨부하면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비자를 넣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아예 없애는 거예요. 2025년은 호주 안이나 호주 밖이나 전부 다 학비를 내고 학교에서 COE를 발행해야지 비자를 넣을 수 있도록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크리스마스 때 뭐 학생들이 뭐 COE를 발행을 못 받을 수 있죠. 대부분 학교들이 방학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게 됐어요. 예. 이민성에서 뭔가 맡고 싶은 마음이 좀 컸나 봐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2025년도에는 이민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여러분이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비자를 그렇게 잘 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분위기는 아니고. 두 번째도 뭔가 학생비자는 아직도 뭐 지금 학생비자에만 해서 변경된 게 10개가 넘어요. 올해, 작년에. 이게 얼마큼 학생비자를 싫어하는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2025년도에 만약에 변경된다, 안 좋게 변경된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뭐 좋게 얘기하겠죠. 2025년도에는 이민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비자도 계속 뭐 만들 거고, 그리고 뭐 더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뭐 기술 이민자도 더 좋은, 유치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받는다는 얘기죠. 원하는 사람. 그러면 가족 비자 간소화, 임시 비자 조정. 그다음에 변화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 좋은 얘기예요. 경제 성장 촉진. 인력 부족 개선은 인력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군이에요. 인구 구조 개선 이것 뜻은 뭐냐면 뭐 뜯어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약간 분산. 그러니까 시티 밀집을 좀 해소하고 약간 좀 외곽 지역으로 조금 보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는 뭐 약간 이제 자기들 원하는 그 특정 자기 산업군에 약화된 부분을 조금 채우겠다는 거죠. 다문화 사회 발전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기술 이민자에 대한 영향인데 우리가 대부분 다 기술 이민자죠. 뭐 가족 이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술 이민에서 이거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 영향은 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하지만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그건 이민상 생각이죠. 기술 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민상 마음인데 이게 지금 불가능해요. 왜?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민상에서 사람을 더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뽑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영주권 경로 확대라는 것은 뭐 기존에 있는 영주권 루트가 있잖아요. 그걸 왜 경로를 확대할까요? 기존에 있는 루트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기술 리스트 확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산업군이 계속 바뀌고 직업군도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약간 플렉시빌리티를 좀 주려고 하는 거고, 지역 이민자는 그냥 시골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골을 어떻게 좀 더 어트랙티브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성은. 그 다음에 요게 또 여러분에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점수의 시스템의 변화를 하려고 해요. 원래 이게 작년에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봐봐요. 482 비자 그 법령 뜯어 고치는 것도 못 고쳐가지고 못했는데, 이 점수제 시스템까지 바꾸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바꾼다 해도 올해 7월 이후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능력 가중치 증가, 호주 내 경력도 중요하고, 나이 제한도 완화되고, 뭐 특정 기술 지원 추가 점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라탄, 뭐 그때 점수표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현재 원래는 작년에는 이민자, 이민성 여기가 이제 정치권에 대해 좀 타겟이 됐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관심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쪽은 다른 게 좀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및 임시비자 변경 내용이 있는데, 유학생들에게는 지금 하도 안 좋게 만들고 있죠. 근데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장학금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확대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정부 호주 정부에서 장학금 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장학금 있습니다. 네, 저는 장학금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학금 있어요. 장학금 있습니다. 네, 장학금 있어요.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장학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뭐 산업별 쿼타 도입이 뭐냐면 그쪽으로 더 가라고 하는 거죠. 가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자기들이 뭐 모든 워킹홀리데이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산업군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좀 약간 몰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뭐 세컨 비자를 뭐 허용을 해준다면 산업별 쿼타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시 졸업생 비자도 하도 이것도 좀 별로 안 좋게 지금 바꾸고 있으니까, 또 좋은 말로 했으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뭐 이게 강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전환 경로 확대를 할까요? 네, 그다음에 산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 뭐 이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졸업생 비자 때 여러분이 경력을 쌓아야지 그다음에 영주권을 가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웃긴 건데, 이 강화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할 때 기본 조건을 넣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들에게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찾아준다, 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센트링크에서 호주 사람도 직급을 잘 못 찾아주고 있는데, 기술 비자 같은 경우 신규 비자 카테고리를 도입을 하고, 뭐 또 발음 처리 트랙 친들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네, 가족 동반 조건도 완화하고 산업별 우선 적용도 하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산업별 우선 적용하고 있으니까 지역별로도 약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